유방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비롯하여 섬유선정과 섬유낭종성 질환, 관내유두종, 그리고 저맥류 유사종양 및 지방종이나 유낭종과 같은 다양한 양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란 사진과 같이 유방에 젤을 바른 상태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에서 유방 촬영술로는 종괴를 찾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입니다. 무록의 경우 90에서 99% 정도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고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 역시 초음파 소견만으로 60에서 80%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음파 검사상 악성 소견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 관찰될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여성에서의 유방 검진 및 보형물 검진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 방법이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처음 보실 사진은 섬유선정 사진인데요. 섬유선정은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방 질환 중 하나로 주로 20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에서 발생합니다. 대개 20대 초반에 발견되지만 12세 이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유선정이 겉으로 잘 만져질 경우에는 고무와 같은 촉지감과 상하 좌우로 잘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사진과 같이 다소 매끈하고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고 타원형이나 원형 등의 여러 형태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피부 절개를 통해 제거된 섬유선정 사진인데요. 네. 노란색 부분은 지방 조직이고 약간 흰색을 띠고 명확한 경계를 가진 타원형의 모양의 혹이 바로 섬유선정입니다. 모유를 분비하는 유선 조직의 말단 부위인 유선 소엽의 과다한 증식과 이에 따른 유방 조직의 변형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조직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섬유선정이 유방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약 0.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나 경화선 선증이나 유두상 변화를 동반한 복합 섬유선정일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약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선정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추적 관찰 도중 계속 자라거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또는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제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섬유낭종성 질환의 사진입니다. 섬유낭종성 질환은 섬유선정과 더불어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방 양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3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환이라 하기보다는 생리적 변화 또는 피임약과 같은 약물에 의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병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생리 주기에 따라 유방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대개 매끈하고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사진과 같이 종종 다소 불규칙하거나 불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섬유낭종성 질환 같은 경우도 선정처럼 좀 상태에 따라 제거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지 이렇게 시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섬유선정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크기가 너무 크거나 추적 관찰 도중 크기가 자라거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분이 제거를 원할 경우에 제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내 유두종 사진입니다. 관내 유두종은 유도 아래쪽에 위치한 하나의 유관, 즉 오유가 지나가는 통로에 주로 발생하는 양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주로 35에서 55세 사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1cm 이하의 크기를 보이지만 드물게 3cm 이상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성이나 맑은 물과 같은
유두 분비물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지만 모든 유두 중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 50에서 90% 정도에서 유두 분비물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음파 소견은 사진과 같이 늘어난 유관 내에 혹 소견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정상인에 비해 유두종이 있는 환자는 약 2배 정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관내 유두종을 방치할 경우에는 약 6%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진단 시에는 완전 제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점액류 유사종양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점액류 유사종양은 점액낭종 유사종양 또는 점액류 유사병변 등으로도 불리는 양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끈적한 점액이 과분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촉진상 종개 형태로 만져지기도 하고 유관상 끈적한 점액 물질을 담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낭성 구조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도 경계가 분명한 낭성 종괴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단순 물혹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때로 심한 세포 증식이나 비정형 세포 증식 또는 상피 내암이나 점액 암종 등의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액 유사 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모유 수유 중 발생할 수 있는 유낭종 사진입니다. 유낭종이란 모유 수유 중 유관이 유주부로 차서 물혹처럼 커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대개 수유 중 수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그 크기가 클 경우에는 겉으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통증이 없고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저절로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음파상 경계가 분명한 낭성 종괴로 관찰되고 바늘을 이용한 흡입을 통하여 유줍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차 감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압통이 있는 종괴로 만져지거나 유방 농양 또는 유선염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유낭종이 너무 커서 겉으로 잘 만져지거나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는 바늘을 이용한 흡입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을 정도로 모유 수유의 유방암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유 수유가 유방암을 100%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신 분이라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방종은 성숙된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양성종양으로 가슴을 포함하여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위치한 피하 지방층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아직 그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서 잘 움직이고 부드러운 고무공처럼 만져지는 특징이 있으며 오랫동안 크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통증이 없지만 그 크기가 자랄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붙어서 통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과 비슷한 음영을 보이거나 약간 더 밝은 음영을 보이고 내부는 다양한 에코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종은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혹을 의미하고 부유방은 겨드랑이 부위의 유선 조직이나 지방 조직의 축적에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종과 부유방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 사진은 진성 부유방 소견입니다. 진성 부유방이란 유방을 구성하는 유성 성분이 가슴 이외의 겨드랑이 쪽에도 전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증상은 겨드랑이에서 몽울이 만져지며 생리 주기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통증이 없지만 생리 시 유방통이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통증이 겨드랑이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상 겨드랑이에서 유선 조직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유선 성분 없이 지방 조직의 축척만으로도 겨드랑이 부위가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가성 부유방이라고 합니다. 진성 부유방의 초음파 동영상을 보시면 겨드랑이 부위 피부 아래쪽 위치에서 삼각형 모양의 유선 조직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일낭종 소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낭종이란 가슴 확대 목적으로 자가지방을 주입한 여성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 중 하나로 주입된 자가지방이 생착되지 못하고 뭉친 상태로 녹아서 만들어진 기름 덩어리라 보시면 됩니다. 네. 주로 지방괴사 및 만성염증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그 크기가 클 경우에는 단단한 멍울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증이 없으나 오일낭종이 염증을 동반하고 있거나 주변 조직을 자극할 경우에는 통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경계가 분명한 둥근 형태의 낭성 종괴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낭종의 테두리 부위에 석회화 소견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보형물의 유무와 무관하게 앞서 살펴본 여러 질환들에 대한 검진 및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보형물에 대한 평가 역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술이 그렇듯 초음파를 이용한 보형물 검진 역시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여성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초음파 소견입니다. 전문 의학 지식이기 때문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으로만 보이시겠지만 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검은색 부분이 보형물이고 그 위쪽의 밝은색 부분이 가슴 조직 부분입니다. 초음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슴 아래쪽 위치에서 임플란트 쉘이라 하는 보형물 껍질로 둘러싸인 보형물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형물 껍질은 흰색의 띠 형태로 관찰되고 그 아래쪽 내용물은 어둡게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보형물 가슴 확대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구형구축 소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구축이란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두꺼워짐과 동시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보형물 방이 좁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형구축이 발생하게 되면 가슴이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느껴지고 심할 경우에는 가슴 전체적으로 꾸준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가슴 모양의 변형까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으로는 과도한 출혈, 과도한 장액종, 그리고 세균 감염 등이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보형물 주변으로 두꺼워진 피막 소견과 함께 보형물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관찰되는 보형물 방 좁아짐 소견 역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형구축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피막 절제술과 보형물 교체 등과 같은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보형물의 종류에는 그 내용물에 따라 식염수 보형물과 실리콘 보형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보형물 모두 파열 시에는 제거 또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초음파 사진을 보면 보형물 가슴 확대 수술의 부작용 중 하나인 실리콘 보형물의 파열 소견입니다. 보형물 파열이란 말 그대로 보형물 표면이 터지면서 그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파열 원인으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내구력의 약화, 외부의 물리적 손상, 그리고 구형구축 등이 있고 그 증상으로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촉감이 말랑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보형물 파열로 인하여 실리콘이 밖으로 흘러나와 뿌옇게 관찰되는 눈보라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눈보라 소견이 실리콘 보형물 파열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참고로 생리식염수로 채워진 식염수 보형물에서는 파열이 발생할 경우 갑작스럽게 가슴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보형물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량의 지연성 장액종 소견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은 이러한 지연성 장액종 소견의 사진입니다. 일단 지연성 장액종이란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보형물 주변에 갑자기 다량의 물고임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유방 보형물과 가슴 조직이 떨어질 만한 외력,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이나 가슴에 대한 강한 충격 또는 심한 가슴 마사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감염이나 드물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붓는 것이 주 증상인데
이러한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가슴 열감 또는 통증, 그리고 단단한 가슴 촉감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보형물 주변으로 검은색을 띠는 장액종 소견이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연성 장액종이 관찰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장액종에 대한 세포 검사가 필요합니다.